미국 증시가 3% 넘게 급락했다. 하루 이틀 사이로 폭등과 폭락을 되풀이하는 변덕스러운 롤러코스터 장세를 나타낸 것. 단지 미국 증시를 뒤흔드는 것은 코로나19 공포일까? 미국 증시를 분석해보고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을 알아본다. 네, 요즘 뉴욕 증시의 지수 흐름을 보면요. 마치 주가가 움직이는 것처럼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동폭이 그렇게까지 커진 이유가 무엇인지, 급등과 급락의 반복 이유, 앞으로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베스트 자문 인성 고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제 미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약진하면서 지난 거래일은, 그러니까 전전 거래일에는 급등했었거든요. 근데 또 간밤에는 급락을 했어요. 여기에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사망자까지 미국 안에서 발생하는 게 좀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최근 전체적인 지수 흐름 짚어볼게요. 미국이 무슨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네. 됐다고 지금 미국 지수가 움직인다라고 얘기할 수는 전적으로 없는 얘기고요.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가장 확실하고 단순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일단 캘리포니아주부터 지금 문제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 여러 상황들이 계속 진행 중인데 미국은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동안 거의 뭐 2차 대전 이후에 70년 동안 미국이 그 지켜왔던 경찰 국가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지금 버리는 상황처럼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자국 우선주의라는 거를 갖다 강력하게 표방을 하면서 이것이 최근에 가장 이슈화되는 그 언어인 중에 하나인 팬데믹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네. 전염병 같은 얘기인데, 이 자국 우선주의 전염병, 대표적으로 일본이 지금 거기서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면서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라면서 우리를 상당히 당혹해 하고 있는데, 미국 증시는 트럼프가 만약에 연말 대선에서 만약에 떨어진다면 미국 증시는 상당히 하락 쪽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트럼프가 가장 지금 내세우는 지적 중에 하나가 경제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또 반대일 수 있는데 경제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지수를 상당히 관심 있게 지금 계속 진행시켜 나가는데, 그런 쪽에서 영향은 상당히 좀 있을 것으로 봤는데, 지금 문제는 네. 아무래도 코로나19겠죠. 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경선 이야기보다는 코로나19에 웃고 우는 그런 시장 흐름이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경제 지표도 좋지 않잖아요. 최근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미국의 경제 지표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얘기가 나온 게, 네. 미국의 이번에 코로나19 대책으로 해서 이제 어젠가요? 네. 10조 원인가 이제 지출을 한다고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쉽게 좀 웃긴다. 뭐 언발에 오줌 누기 정도다. 우리가 지금 11조 7천억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메르스 때 11조 6천억 원인데 그거보다 많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세입 경정 개선이라든지 이제 기존에 먼저 지출했던 거 합하면은 거의 한 20조 가까이도 추가로 20조 가까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예산은 우리의 한 14배 정도 됩니다. 국가 예산이 우리가 500조가 조금 넘지요. 미국은 우리의 그거에 비하면은 14배 이상 6조 한 2천억 불 가까이 된다 그러고, 중국은 또 미국의 한 반 정도, 일본은 중국의 또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조 8천억 달러까지 일본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의 그 예산에 비해서 지금 코로나 대책으로 나온 그 편성은 너무 초라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네.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생각이 들고, 미국의 국방 예산만 해도 800조 가까이 되거든요. 우리의 16배, 우리가 50조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은 미국의 예산
예산 중 최근에 코로나 대책해서 나온 것들은 진짜 별거 아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주가가 영향을 받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번 팬데믹 시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은요, 1조에서 3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이 추산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 팬데믹으로 인한 시장의 공포는요, 그냥 단순히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요건들에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의 서비스 PMI 지표도 좋지 않게 나타나면서요, S&P 500 지수를 포함한 뉴욕 증시의 지수가 좀 꺾이는 모습이 보여줬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번에 예상되는 경제 손실은 1조에서 3조 달러. 이제 과거 사례와 또 비교를 해봤을 때에도 그 수준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최근에 이제 서비스 PMI 지수가 나오고선 쇼크를 확인한 다음에 S&P 500 지수라던가 뉴욕 증시가 크게 떨어졌고요. 여기에 미국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낙폭은 더욱더 커지는 모습.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바닥권까지 들어왔죠. 약간 우리와 좀 비교를 해보자면요. 급락하고 회복하고 있던 우리 증시와 달리 이제 뉴욕 증시는 공포 때문에 또 확진자 수 증가 때문에 급락을 시작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좀 무언가의 시간차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까요? 미국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어제 휴교령을 국가 네. 비상사태를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발표를 했는데 아무래도 LA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남쪽으로는 샌디에고 해안가 위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의 영향을 상당히 좀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게 아무래도 LA 쪽에는 우리 코리아타운이 있고 아무래도 그쪽에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진이 이탈리아나 뭐 중국, 일본, 우리, 이란 뭐 이렇게 지금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사망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쪽에서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상황, 미국의 상황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는 우리의 상황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대단하진 않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게 대단하지 않다고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확진자 수가 지금 직전까지 한 6,280, 네. 6,300명 가량 되는데 이게 이제 10,000명 선까지 얘기가 되는데 6,000명이든 10,000명이든 그게 큰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확진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네. 이 어떤 뭐 피라미드 구조로 해서 계속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는 있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에 확진자가 어느 시점에서 꺾인 것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이 0.7%에 불과하다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평균 사망자 수가 한 3%에서 5%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0.7%다. 진짜 우리나라 정도면은 방역은 확실하게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전체 검사자가 지금 16만 한 5천 명 가량 지금 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인원이 이렇게 많겠나 생각이 된다. 우리나라 경우 검사 비용이 개인 검사 비용이 한 16만 원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확진자가 나면 무료로 해주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400불.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도 한 100불 정도라 그러고 100불씩 내야 된다 그러거든요. 네. 동남아 같은 경우는 평균 월급 필리핀인가요? 평균 월급의 거의 한 반 이상이 이 검사 비용을 하는데 네. 실제로 검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렇네요. 우리에 비하면 우리는 이 정도라면은 거기에 사망 비율이라면은 외국의 사망 비율은 우리보다 엄청나게 클 것으로 실제적으로 검사한다면 그 인원은 기하급수로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네.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대단히 선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고 또 최근에 세계 그 외신 보도를 보면 우리나라의 사례를 상당히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방역 체계라든지 모범 사례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서서히 드러난다면은 우리의 어떤 뭐 해외에서의 뭐 입국 금지라든지 이런 것도 네.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럼 다시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내에서는요,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는 거에 큰 타격을 안 받을 수도 있다라고 좀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가 늘어나느냐,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이것보다는 무엇을 봐야 될지, 오히려 미국 증시 그리고 미국 내에서의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걸 더 중요시 봐야 되는 건지 오늘 우리 시장의 급락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문님?
우리가 어제 상황을 비교해서 오늘까지 연결시켜 본다 그러면은 우리의 오늘 하락은 어쩔 수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제 많이 올라서요? 예. 아무래도 어제 예상 외로 좀 예상이라기보다는 미국 예상보다 더요. 네. 미국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반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상보다는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의외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또 하다가 또 한 번에 빠질 수도 있겠다는데 오늘 뭐 여지없이 또 빠지는 게 미국이 뭐 빠지니까 네. 지금은 미국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따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미국 증시를 보면은 미국 증시가 2월 13일부터 딱 지난주 그때부터 하락을 해가지고 최고점이 29,550포인트대에서 밀리기 시작해서 14%나 하락을 했습니다. 25,400까지 찍다가 최근에 26,000까지 반등을 한 상태거든요. 미국의 하향 트렌드가 좀 가시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그걸 이제 우리 쪽으로 비교해 본다면은 우리 쪽 외국인이 지난 2주간 누적 순매도 수가 한 5조 원대입니다. 상당히 큽니다. 작년에 외국인의 최대 매수할 때가 7조 5천억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 2주 만에 지금 5조 원대의 매도가 나왔다. 순식간에 상당히 큰 물량이다.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외국 개인들이 지금 매수를 해주고 기관도 동조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들이 매수하는 게 상당히 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상황이 계속 좀 진행된다 그러면 우리도 그 어떤 피크를 찍고 지금 하락하는 시점에서 미국과 연계해서 장중에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은 트렌드 자체가 조금 좀 꺾이지 않았나 판단이 돼서 저점도 지금 계속 봐야 되고 지난주만 해도 2,000포인트 심리적 지지선이 무너지고 1950까지도 저는 기존의 월봉 보고 한번 예견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심리적 지지선 2,000포인트라면은 거기에 무너진다 그러면은 거기에도 충분히 좀 대비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그럼 지금 시장에서요, 저점도 우리가 예상을 해야겠지만 매수를 할 생각도 있다면은 정부에서 이제 추가적인 뭐 추경이라던가 지원 정책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와 관련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번에 급락하기 이전에 이제 시장에서 주도주로 많이 거론됐던 뭐 IT라던가 그런 종목을 봐야 될지 아니면 그냥 현금화 전략으로 가져가야 될지 너무 한 번에 많은 걸 여쭤봤지만요.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금화 전략을 추천을 할 수밖에 없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뭐 우리가 추경을 해서 그거에 대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기에는 지금의 그 코로나 사태가 너무 팬데믹 현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게 줄어야 해결이 되는데 이해가 될 수 있지 모르지만은 호주가 작년에 산불이 한번 크게 났었죠. 거의 6개월 동안 산이 불탔는데 그 면적이 우리나라 국토 면적, 남한의 국토 면적이 1,000헥타르 정도 된다 그러는데 거의 1,200헥타르가 지금 산불로 손실이 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꺼졌습니까? 얼마 전에 진화가 됐죠. 인간의 힘이 아니라 자연재해로 일어난 불이 자연에 의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큰 비가 와서 꺼졌다 그러는데 그 이후에 또 홍수에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뭔가 자연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는 자연 진화될 수밖에 없다는 어떤 자연적인 이치인데 이런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기에는 지금으로서는 좀 난망이다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우리의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다른 종목을 뭐 추경이 된 다른 종목을 본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해서 얘기했던 기존의 예방과 치료라면 예방주는 이미 지금 뭔가 좀 이제 시세를 내고 어제 끝나가는 무렵에는 이제는 치료 관련해서 지금 키트 관련주가 진단 키트 관련주가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치료제가 많이 올라가는데 이런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계속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이오주를 계속 봐야 됩니다. 어디에서 이게 관련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쪽의 종목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게 지금의 전략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현금화 전략과 함께 이제 치료제 개발이라든가 바이오 업종은 좀 계속해서 시세를 분출할 수 있다, 다시 튀어올릴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있으시면요. 저희가 잠시 후 와이드 경제 2에서는요. 또 진단키트 관련주 바로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이야기 들어보시고 지금까지 임고문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